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글로벌 융합학부의 오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누구나 쓰고 있는 챗봇이 무엇이고 챗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개발이 돼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기계랑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챗봇인데요. 챗봇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그리고 챗봇이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챌린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챌린지에 해결하고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실질적으로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개발자로서 혹은 유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도메인 챗봇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씩 텍스트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의 문봇, 그리고 블렌더봇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저 인터페이스는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챗봇이 있습니다. 챗봇은 내부적으로 룰 기반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좀 더 지능을 넣거나 혹은 하이브리드를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챗봇이라고 하는 정의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목적이 없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돼주는 게 바로 챗봇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산업체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챗봇을 개발을 해왔고, 혹은 대화용으로도 챗봇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챗봇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엘리자를 시작으로 해서 앨리스, 기타 등등 아주 많은 구글에 있는 시리, 기타 등등의 챗봇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챗봇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지식 기반의 카테고리도 있고, 서비스를 위한 것도 있고, 어떤 목적 지향성의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혹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위한 다양한 카테고리 목적으로 챗봇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챗봇은 단순히 전문가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이러이러한 질문이 들어올 때 이런 답변을 내주자라고 하는 룰 베이스드 챗봇도 있고요. 혹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질문을 좀 더 빈도수라던가 문맥이라던가 다양하게 풍부하게 깊게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인텐트를 분류를 해서 답변을 생성해주는 NLP 기반의 챗봇도 있습니다. 이런 챗봇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일단 모두 사용해 보셨겠지만 사용자가 입력을 넣게 되고, 이 입력에서 챗봇의 코드는 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과 엔티티, 즉 인텐트와 엔티티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는 어떤 목적으로 이 챗봇을 쓰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중요한 엔티티를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적의 답변을 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요거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만족시켜서 자동화를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정교한 코드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텐트와 엔티티와 어처런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로 정의를 써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 챗봇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담아 있는 것입니다.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답변을 생성할 때 좀 더 주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엔티티고요. 어처런스는 말 그대로 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베드룸에 팬이 있는데 그걸 좀 켜줄래?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인텐트는 팬을 켜주는 것이고, 엔티티라고 하는 거는 룸과 그 다음에 턴온과 그 다음 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깊게 듣는 것을 챗봇이 그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의 타입의 테크놀로지를 봐보면
사실 이런 오른쪽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대부분의 쇼핑몰이라던가 사이트에서는 메뉴 기반으로 챗봇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뉴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챗봇을 사용하지 못하고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능이 있는 챗봇들은 이런 메뉴나 바텀 기반의 그런 정해져 있는 규칙 말고도 마치 정말 사람이 응대하듯이 뭔가 키워드를 레코그니션을 하고 좀 더 문맥을 파악하려고 하는 컨텍추얼 어널리시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로 갈수록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챗봇은 뭔가 커버할 수 있는 커퍼빌리티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앞서 보이는 그림에서 가운데 보이는 인텔리전스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인공지능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이 지능을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레벨 1, 2, 3로 챗봇이 계속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능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인터랙션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와 단순히 메뉴 클릭으로 인터랙션을 할 건지 아니면은 보이스로 음성까지 될 것인지 혹은 사용자의 마음까지 읽어주면서 공감할 건지에 따라서 이런 인터랙션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의 타입과 그리고 챗봇 그로우스의 커퍼빌리티에 따라서 결국에 챗봇은 누구를 흉내내려고 할까?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챗봇은 사람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모두 다 뇌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대화를 할 때는 저 사람의 의도와 발화 속에서 엔티티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조금 더 내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상대자가 되기를, 즉 공감하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희망이고 갈망일 수 있겠죠. 챗봇이 정말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뭔가 공감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을 완벽하게 모든 주제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챗봇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라포를 형성해주는 챗봇은 외국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챗봇을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다양한 쇼핑몰, 또 이커머스, 또 뱅크, 기타 등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비즈니스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챗봇인데요. 이런 챗봇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완전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 챗봇이 24시간 응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을 하든 사람 대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비즈니스가 같이 실질적으로 맞물리면서 챗봇은 저희 일상생활에 무조건 필수 요소가 되어 있고 이런 챗봇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챗봇이 이미 탑재돼서 많은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이는 그림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100개의 기업들이 이런 봇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산업체 시각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챗봇을 사실은 개발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한 제너레이셔널한 챗봇 혹은 어떤 특정 태스크에 정확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스페셜리스트한 챗봇입니다. 이런 제너리스트와 스페셜을 다 모두 잘하는 챗봇은 너무 어렵겠지만 사실 스페셜 챗봇은 어느 정도 지금 앞서 보이는 맨 오른쪽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챗봇이 응답해야 되는 그런 엔티티와 인텐트를 잘 분류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있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어려운 부분이 가운데 있는 제너리스트 봇입니다. 내가 심심할 때, 내가 공감대를 얻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챗봇인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도 사람을 모르는데 챗봇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봇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답도 있고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희는 챗봇을 그냥 단순히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챗봇의 안에는 많은 엔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NLP 엔진, 그리고 다양한 목적을 분류할 수 있고 또 인지할 수 있는 configuration and task,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안적으로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유저로서 혹은 개발자로서 챗봇 연구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요소는 명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그 요소들 가운데에서 또 이 챗봇을 저희가 스마트폰에서도 쓰고 데스크탑에서도 쓰고 전화로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 멀티 채널에서 사용을 하려면 결국에 또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하는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는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챗봇 내부에서 동작하는 게 NLP 엔진이라던가 오센티케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수많은 케이스들을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그때그때 실시간적으로 최적의 답을 답변해 줄 수 있는 백엔드라고 하는 서버단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은 사실 프론트엔드에서 프론트엔드라는 용어도 모르고 웹사이트나 혹은 앱에서 챗봇을 쓰고 있지만,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던가 챗봇, 컴퓨터 사이언스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다양한 유저 계층들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그림을 조금 더 깊게 보자 하면 머신러닝 레이어가 있는 것이고, 이 머신러닝 레이어에 뭐 NLP라던가 혹은 디시전 프로세스 엔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데이터 레이어와 백엔드와 잘 어우러지는 것이고, 최적의 결과를 웹이라던가 혹은 앱이라던가 이런 저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프론트엔드에 뱉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왼쪽에 있고 사용자는 어떤 채널로든 접속을 할 수 있고, 제일 최적의 응답을 챗봇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관심을 바로 갖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부터 오른쪽까지 있는 많은 파란색 박스와 또 NLP 엔진이라고 하는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 또 저희 한국어 처리가 되는 코챗, 기타 등등의 많은 NLP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다양한 NLP 엔진 하나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정말로 코딩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또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챗봇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챗봇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챗봇을 이용하는 유저로서 뿐만 아니라 이 챗봇을 만든 사람들, 즉 회사 입장에서 뭐 혹은 벤더 입장에서 다양한 계층을 한번 더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저를 뛰어넘어서 챗봇을 만드는 사람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유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챗봇을 통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고도 싶기도 하고요. 또 벤더들 간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여러분이 일반 유저가 아니고 좀 더 개발자를 꿈꾼다던가 정말 챗봇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챗봇 프레임워크, 즉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코딩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적의 자연어 처리라던가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챗봇 프레임워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고 아마존의 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은 다 영어 기반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한국어 처리가 되는 챗봇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던가 렉스, 기타 등등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이용할 때는 좀 만족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챗봇 디벨롭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언젠가는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써보는 그런 개발자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제가 이런 챗봇 프레임워크들이 있을 때 다양한 시각에서 이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레이팅을 매겨본 매트릭스인데요.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사실은 주황색의, 즉 목적을 제일 잘 달성해서 굿이라고 명시된 개수가 제일 많고, 아무래도 에버리지의 개수까지는 괜찮지만 푸어, 즉 하향하고 있는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프레임워크는 경험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굿이라고 하는 주황색 화살표가 많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능이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라는 걸 저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는 거는 지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저가 질문을 넣는다고 해도 그 질문을 읽어보면 같은 문맥이지만 표현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떤 표현으로 질문을 할지 챗봇에 하나하나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문별로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거를 좀 계산을 한다든지,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응답이 제일 옵티멀하다라고 하는 지능적인 판단이 필요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챗봇은 당연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머신러닝과 앞서 설명드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조금 고급 버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챗봇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품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챗봇을 정말 만들고 싶다면 먼저 본인이 만약에 개발자로서의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이런 프레임워크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하나 토이 이그젬플부터 해보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개발자의 능력은 없는데 어느 정도 펀드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챗봇 프레임워크를 많이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또 만들어주는 또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잘 조사를 해서 비교도 해보시고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국어인지 혹은 영어인지, 그리고 나의 그 챗봇의 개발 목적, 태스크 오리엔티드에서 이 태스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리퀘스트를 하면 개발도 해보거나 혹은 어떤 특정 업체를 잘 선택해서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리파리 시스템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서리파리 시스템들은 사실 앞서 설명드린 내가 개발자로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어떤 다른 회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챗봇에 결제 기능을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챗봇 회사는 아니지만 뭐 페이팔이라던가 다양한 관련된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들도 맞물려 가지고 챗봇이 개발돼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사실은 챗봇의 역사, 챗봇이 무엇인지, 개발자로서 챗봇의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뭐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유저로서 챗봇에서 기대하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챗봇들이 아직 완성도가 모든 면에서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챗봇 개발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음성도 처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과 뭔가 공감하면서 뭔가 터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단일 랭귀지뿐만 아니라 멀티링규얼 랭귀지뿐만 아니라 멀티 채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관심이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조금씩 더 발전을 해서 챗봇 자체가 셀프 러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